1번 출구에서 나와서 좌측의 화살표를 따라 2호선으로 갑니다. 복도 막다른 곳에 잠실 방향 B가 있고 돌아오는 곳에 신촌 방향 C가 있고 바로 그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50m 거리에 1번 출구가 나타납니다. 1번 기차일구에서 100m를 더 내려가니 당곡의 5위도로 가는 양방향 4호선 B가 나타나고 4호선 승강장 끝부분에 5호선 양방향 A가 나타나네요.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좌측의 화살표를 따라 2호선으로 갑니다. 복도 막다른 곳에 잠실 방향 B가 있고 돌아오는 곳에 신촌 방향 C가 있고 바로 그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50m 거리에 1번 출구가 나타납니다. 1번 기차일구에서 100m를 더 내려가니 당곡의 5위도로 가는 양방향 4호선 B가 나타나고 4호선 승강장 끝부분에 5호선 양방향 A가 나타나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찬란하게 빛나는 장면이 항상 마음을 설레게 하므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찬란한 밖에 빛나는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름도 엄청나게 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라는 도저히 노력해도 암기가 안 트는 역인데 이곳에서 찬란한 밖의 전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패션거리라고 할 수 있는 언제나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되고 동남아로 퍼지는 한류의 광채가 넘치는 빛이 찬란한 패션의 거리입니다. 홍대 입구야기 먹거리와 미녀들이 넘실거리는 한국의 거리라면 이곳은 패션거리로 새로운 동양적인 디자인 패션이 살아나는 거리로 도매시장이라 많은 상인들이 몰려드는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웅장은 거북이 모양의 역에 들어서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정말 길을 알려주려 하면 쉽지 않은 것이 지하철에서의 길찾기인데 저는 저의 노하우로 이렇게 간단히 도면을 만들어 화살표로 길을 따라 찾게 하고 동영상을 그대로 실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제 여러분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세계에서 가장 쉽게 찾는 저의 노하우로 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목적한 2호선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동영상은 거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므로 머리가 복잡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단순 평면 도면의 화살표만 따라가니 쉬울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2호선 C와 D는 도면에는 멀어 보였으나 실제로는 멀지 않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개찰구를 나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좌측으로 돌려서 개찰구로 다가가는데 멋있게 열리는 공항상과는 달리 손으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 조금은 아쉽네요. 그러나 이제 지도에 그려진 대로 2호선 C와 D를 찾아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다 일요일이라 외부 촬영 화면에서 보듯 사람이 더위로 졸도할 것 같으니 다니는 사람이 없는 기회를 틈타 촬영에 성공하여 너무나 좋았는데 내부에는 보통 때보다는 사람이 적으나 그런 대로 있네요. 화살표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전철역은 내부에 넓은 쇼핑센터가 있어 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선 지하철로 가는 곳을 묻고 지금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1번 출구를 물으면 이곳으로 오기 때문에 도면과 접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출구에서 외부 촬영을 많이 한 이유는 우선 길을 찾기에 힘이 들면 밖으로 나가서 외부에 촬영된 건물을 찾은 후 그 건너편에 있는 1번 출구를 찾으면 됩니다. 제 자신이 길을 잃어버리는 청재성이 있어 길 찾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지금처럼 노하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인생의 길도 알려주는 내용이 동영상 뒤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의 유튜브가 인기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네요. 바로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2호선의 D부터 만나고 맞은편에 있는 C를 만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D는 잠실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C는 시청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승차 위치는 도면에 있습니다. 2호선 C는 신촌 방향이고 D는 잠실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2호선을 뒤로 하고 4호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4호선은 아주 매력적인 노선으로 바다가 보이는
오이도역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우리동 해산이 있는 당고개역을 통행하는 매력이 풍부한 노선입니다. 이제 우측편에 화장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화장실은 정말 중요한 위치이므로 이렇게 중심 부분에 있어 고맙네요. 이 촬영은 계속 이어지는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재미를 더하고 있으니 내비처럼 찾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장실을 알려드렸으니 용무를 마치고 이제 4호선을 향하여 가는데 이곳 4호선 B는 책임이 무거운 엘리베이터입니다. 5호선을 가는 길목에 있어 엄청나게 사람이 붐벼서 여러 차례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방문하였고 촬영 실패를 하였으나 오늘은 성공하고 있어 마음이 가볍고 좋습니다. 바로 지금 1번 출구 개찰구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이 역의 중심이니 꼭 기억 바랍니다. 이제 좌측편으로 턴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여 턴을 하여야 하겠지요. 우리가 목적한 4호선비를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장애자 스쿠터가 다닐 수 있는 좁은 경사길이 나타났습니다. 100m 정도로 길어서 항상 붐빕니다. 이 경사도로가 장애자 스쿠터 한 대가 지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요즘 일반 노약자들도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캐리어를 댄 외국 관광객들 모두가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설계하였는지 알 수가 없네요. 다시 우측으로 턴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붐빌 때는 정말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턴을 하는 지하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턴을 자주 하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춤솜씨가 뛰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산이 묻은 덕분에 우측으로 가다가 계단이 나타나서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구름처럼 궁중이 밀려와도 좌측으로 들어서려면 몸과 마음을 신중하게 컨트롤하여 끈질기게 좌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펜스에 붙어서 길을 가다가 우측으로 턴을 하는 순간 드디어 4호선 B를 만나니 감격의 눈물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꺾어지는 길을 수없이 오면서 4호선 B를 만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항상 붐비기 때문에 단독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장면을 촬영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가 없네요. 어린아이가 탄 캐리어가 앞에 보이고 이제 나는 직업의식으로 승차 위치를 봅니다. 충무로 방향으로 4-4입니다. 승차 위치는 엘리베이터에 가장 가까운 탑승 위치를 말하는데 내리고자 하는 역의 승차 위치를 아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 위치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어 혼잡을 피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리저리 5번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을 찾아봅니다. 이곳은 양방향이라 고마운데 어찌하든 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5호선에 A가 있을 것이라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드디어 우측으로 한가한 통로를 발견하여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달려갑니다. 5호선의 A는 오늘의 마지막 남은 목표이므로 나는 절대적으로 이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만나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가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봐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4호선이나 5호선을 이어주는 엘리베이터가 항상 붐벼서 포화 상태라는 것을 마음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항 엘리베이터처럼 이듯식 설치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4호선이나 5호선 양방향으로 가는 차량이고 이곳이 엄청난 고객과 캐리어가 몰려드는데 한 대로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자들이 이곳에 오기가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불편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머리 좋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힘을 합친다면 한국의 자랑인 우리의 지하철의 문제 해결로 인하여 더욱더 기상이 드높아져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곳에 도착하여 보니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오늘은 더위가 특별한 날이고 일요일이라 아주 다행으로 엘리베이터를 한 번에 탈 수가 있는 행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 호선 승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약 20m 정도에서부터 승차가 가능한 것인데 방화동 방면이 8-4이고 마천 방향이 1-1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생한 보람이 있어 오늘 우리는 A, B, C, D를 모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은 날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성공을 자축하시기 바랍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1. 이제 내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길 찾는 방법을 알려주려 합니다. 내가 전철 역사 건물에 입주하면서 고객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길을 묻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금처럼 도면과 증거 동영상으로 확증하는 방법으로 특허출 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세상 모든 이치가 이론과 증거를 겸비하여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면이라면 증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기술하는 것과 같이 증거는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증거입니다. 3. 성경은 일점일 흩도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 증거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자신이 살아나는 부활로 증거를 이루었습니다. 4. 성경의 증거는 수없이 나타난 우화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있고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병사의 유품이 발견되고 바벨탑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증거가 속출합니다. 5.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니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성경이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6. 서울역에서 도면이 잘못되어 길을 헤매었던 것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길을 헤매지 마세요. 진실한 도면은 바로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7. 내가 놀란 것은 예수처럼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 기적의 인물 동영상 미얀마 불교 신인의 지옥체험 간증에서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8. 이제 영생의 길을 아셨다면 믿는 증거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길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9. 신앙생활이란 성경을 항상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언제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